보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의 뇌를 설계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로봇 부품끼리 대화하는 방법은 3가지. 오늘은 짧게 묻는 전화,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을 맡기는 배달 주문을 알아봅니다. 로봇에게 저분까지 가달라고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로봇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벌써 도착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 멈추라고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딘가 답답하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급하지 않은 소식은 단체 채팅방에 톡 올려두고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하면 전화를 걸고 오래 걸리는 일은 배달을 주문한 뒤 딴 일을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방송과 전화와 주문을 나눴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똑같아요. 지난 편에서 본 게시판 방송 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편의 토픽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토픽은 사내 게시판에 소식을 붙이고 뒤돌아서는 방식이었어요. 한번 붙여두면 끝. 누가 읽든 신경 쓰지 않죠. 이걸 던지고 있는다고 표현해요. 센서가 초당 수십 번 값을 뿌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라이다가 앞에 벽이 있다고 계속 방송하는데 딱 맞죠. 그런데 여기엔 빈틈이 있어요. 지도 저장이 다 됐는지 확답을 받아야 하는 일, 그리고 지금 얼마나 왔는지 지켜보다 멈춰야 하는 일에는 게시판이 영 부족합니다. 붙여만 놓고 답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화 방식이 2개 더 필요해집니다. 로봇 안부품들이 대화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화면에 나란히 놓고 볼게요. 첫째는 게시판. 이게 지난 편의 토픽이에요. 계속 흐르는 소식을 붙여두는 방송이죠. 둘째는 전화. 지금 영업하냐고 물으면 네 하고 바로 답이 오는 짧고 확실한 대화예요. 이게 오늘의 첫 주인공 서비스입니다. 셋째는 배달 주문. 주문을 넣고 전화를 끄는 뒤에도 조리 중, 배달 중, 곧 도착하고 알림이 오고 마침내 음식이 도착하죠. 오래 걸리는 일에 어울리는 이 방식이 오늘의 2번째 주인공 액션이에요. 게시판은 지난 편에서 봤으니 오늘은 전화와 주문을 파고들어 봅니다. 서비스부터 볼게요. 가장 쉬운 비유는 가게에 거는 전화 한 통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전화해서 지금 영업하냐고 물으면 저쪽에서 네 영업합니다 하고 바로 답하죠. 그걸로 통화는 끝이에요. 화면으로 옮겨볼게요. 내가 보내는 물음을 요청이라고 해요. 저쪽이 돌려주는 대답이 응답이고요. 요청 하나 보내고 응답 하나 받고 끝. 여러 명에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곳과 1대1로 주고받죠. 짧고 확실하고 반드시 답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게시판에 붙여두고 끝이었다면 전화는 물었으면 답이 온다입니다. 이 차이가 서비스를 쓰는 이유예요. 전화에는 거는 쪽과 받는 쪽이 있죠. 서비스도 똑같아요. 전화를 거는 쪽을 클라이언트, 받는 쪽을 서버라고 불러요. 식당으로 치면 손님이 클라이언트, 전화기를 지키는 직원이 서버예요. 그럼 통화 양식은 어떻게 정할까요? 미리 2칸을 적어둡니다. 위 칸은 요청 칸, 무엇을 물을지, 아래 칸은 응답 칸, 무엇을 답해줄지, 민원 서류의 신청 내용 칸과 처리 결과 칸이 나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어떤 노드 하나가 서버 역할을 맡겠다고 손을 들어요. 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하겠다고 미리 등록해두는 거죠. 그래야 전화를 받아줄 상대가 생기니까요. 그럼 서비스는 실제로 언제 쓸까요? 화면에 예를 들어 놓을게요. 지금까지 그린 지도를 파일로 저장해줘. 이 설정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줘. 카메라 보정을 시작해줘. 배터리가 지금 몇 %야. 하나같이 짧게 끝나고 답이 딱 돌아오는 일들이죠. 이런 게 전부 서비스예요.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불러보고 싶을 땐 명령어 한 줄이면 됩니다. 원하는 서버에 요청을 한번 보내고 응답을 받아보는 거죠. 전화를 손으로 직접 걸어보는 셈이에요. 기억할 점은 하나예요. 짧게 끝나고 곧바로 답이 오는 일. 그게 서비스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방금 배운 서비스, 그러니까 전화가 참 편하죠. 물으면 바로 답이 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화로 시키면 어떨까요? 저 방까지 걸어가죠. 로봇이 실제로 그 방까지 가는 데는 30초, 어쩌면 1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걸 전화 한 통으로 시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전화를 걸어 저 방까지 가달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로봇이 도착해서 다 왔다고 답할 때까지 나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답을 볼게요. 나는 전화를 든 채로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로봇이 그 방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끊지 못해요.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30초, 1분을 그대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막힌다, 대기 상태라고 해요. 게다가 통화만 연결됐을 뿐, 지금 로봇이 얼마나 왔는지 중간 상황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요. 반쯤 왔는지 아직인지 깜깜하죠. 더 답답한 건 가다가 그만 됐다고 취소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는 요청 하나에 응답 하나, 그 구조라 중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일에는 전화 말고 다른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그 다른 방식이 바로 액션이에요. 액션은 음식 배달 주문과 똑 닮았어요. 우리가 배달 앱으로 주문을 넣으면 전화를 붙잡고 기다리지 않죠. 주문만 넣고 끄는 다음 그동안 샤워도 하고 텔레비전도 봐요. 화면으로 볼게요. 내가 넣는 주문, 이게 로봇에게는 목표예요. 저 방까지 가라는 게 목표인 셈이죠. 주문을 넣은 뒤엔 알림이 옵니다. 조리 중입니다. 배달을 시작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이게 중간 진행 알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죠. 심지어 마음이 바뀌면 배달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리는 일, 진행 보고, 그리고 취소. 이 3가지가 다 되는 게 액션입니다. 액션을 조금 더 뜯어볼게요. 배달 주문이 3부분으로 이루어지듯 액션도 딱 3칸으로 되어 있어요. 화면에 3칸을 그려볼게요. 첫째는 목표, 무엇을 해달래 해당하죠.
접항까지 가라가 목표예요. 둘째는 피드백, 배달로 치면 조리 중, 배달 중 같은.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날아오는 진행 상황이에요. 지금 60% 왔어요처럼요. 셋째는 결과. 도착했습니다. 성공처럼 딱 한 번 오는 최종 결말이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려줘요. 로봇 세계에서는 이 세 칸을 미리 하나의 양식에 적어둡니다. 목표 칸, 피드백 칸, 결과 칸. 액션에는 토픽과 서비스에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화면에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요청한 내가 막히지 않아요. 주문만 넣고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있죠. 전화처럼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둘째, 실시간으로 진행을 확인해요. 지금 어디쯤 왔는지가 계속 오니까요. 셋째, 가장 강력한데 중간에 취소할 수 있어요. 가던 로봇에게 그만 돌아오라고 도중에 명령을 바꿀 수 있죠. 이걸 선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액션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에요. 안을 열어보면 앞서 배운 토픽과 서비스를 여러 개 엮어서 만든 거예요. 목표를 보내는 건 전화처럼, 진행 알림은 게시판처럼 말이죠. 액션은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요? 화면에 로봇이 하는 일들을 늘어놓을게요. 첫째, 목표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하기. 로봇 내비게이션인 네브2가 이걸 액션으로 해요. 저 좌표까지 가라고 목표를 주면 알아서 길을 찾아가죠. 둘째, 정해진 여러 지점을 차례로 도는 웨이포인트 순회. 셋째, 로봇팔로 물건을 집어 옮기기. 팔을 움직이는 무비티, 이 일을 액션으로 처리해요. 넷째, 배터리가 부족할 때 충전소에 스스로 도킹하기. 이 일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중에 진행을 봐야 하고 필요하면 취소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딱 액션이 빛나는 자리예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셋 중 무엇을 언제 쓸지 화면에 딱 세 줄로 눌러 담아 볼게요. 첫째, 계속 흐르는 데이터라면 토픽, 즉 게시판이에요. 센서 값처럼 쉼없이 뿌리는 정보죠. 둘째, 짧고 즉시 답이 필요한 요청이라면 서비스, 즉 전화예요. 배터리가 몇 %냐처럼 묻고 바로 답 받는 일이죠. 셋째, 오래 걸리고 진행 보고와 취소가 필요하다면 액션, 즉 배달 주문이에요. 저기까지 가라처럼요. 딱 이 세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흐르는 정보는 게시판, 짧은 질문은 전화, 오래 걸리는 일은 주문. 이 결정 규칙 하나가 오늘 강의의 알맹이에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바로잡을게요. 화면에 하나씩 띄울게요. 첫째, 오래 걸리는 일을 서비스로 시키면 편할 것 같지만 앞에서 봤듯 전화를 붙잡은 채 막혀버려요. 진행도 모르고 취소도 못하죠? 오래 걸리면 액션이 맞아요. 둘째, 토픽으로 가라고 명령만 툭 던지면 될 것 같지만 게시판은 붙여두고 끝이라 정말 도착했는지 성공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오해예요. 토픽과 서비스와 액션은 전부 노드들이 대화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지능은 이 대화법이 아니라 노드 안에 든 내용에 있습니다. 대화 방식과 지능은 별개예요. 이 세 방식을 실제 로봇 하나에서 한꺼번에 돌려볼게요. 건물을 도는 순찰 로봇을 화면에 띄웁니다. 이 로봇 안에서는 세 방식이 동시에 굴러가요. 먼저 라이다 센서가 주변을 초당 수십 번 훑어서 앞에 뭐가 있다고 쉼없이 방송해요. 이건 흐르는 데이터니까 토픽이죠. 순찰을 돌다 관리자가 지금까지 그린 지도를 저장하라고 명령하면 짧게 끝나고 바로 저장 완료가 오는 이 일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정문까지 순찰하러 가라는 명령은 오래 걸리고 지금 절반쯤 왔다는 진행 보고가 오고 도착까지 확인해야 하니 액션이고요. 게시판과 전화와 주문이 한 로봇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돌아갑니다. 오늘 다룬 세 가지를 화면에 나란히 모아볼게요. 토픽은 계속 흐르는 정보를 붙여두는 게시판, 서비스는 물으면 바로 답이 오는 전화, 액션은 오래 걸리는 일을 맡기고 진행을 받아보는 배달 주문이에요. 이 셋이 로봇 부품들이 대화하는 방법의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문장에 담을게요. 짧은 질문은 전화, 그러니까 서비스로. 오래 걸리는 일은 주문, 그러니까 액션으로. 계속 흐르는 정보는 게시판, 그러니까 토픽으로. 이 세 가지가 로봇 노드들의 대화법입니다. 이것만 손해주면 앞으로 어떤 로봇 코드를 봐도 노드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읽어낼 수 있어요. 아맞다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하고 새 강의를 받아보세요.